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오후 7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성상납 의혹 및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를 심의할 회의를 개최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회의이고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적으로도 여러가지 영향이 예상됩니다. 국힘 윤리위를 앞두고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결단을 촉구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류건일 주필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이제 윤리위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류건일 주필은 이 시대의 원로 언론인들 가운데 여러가지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판단해서 아주 중심을 잘 잡고 있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안에 있어서 저와는 거의 비슷한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때로 놀라기도 하고 높이 평가하기도 하는 선배 언론인입니다. 류건일 주필은 이번 칼럼에서 이준석 사태는 이준석의 부도덕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 도의적 판단의 문제이지 이준석파와 반이준석파의 도덕적으로 대등한 권력 다툼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이준석 사태와 관련해 마치 상당수 언론에서 이번 문제가 국힘 내부의 권력 투쟁일 뿐이라는 식으로 양비론을 펴면서 결과적으로 이준석을 비호하는 데 대한 날카로운 일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건일 주필은 또 이준석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국힘 윤리위가 이 문제에 개입해서 안 된다 어쩌고 하는 논리 역시 논리를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면서 이준석의 혐의를 입증해 줄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이걸 보고도 당 윤리위가 만약 우리가 관여할 일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윤리위는 있으나 마나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도 누가 성추행을 하면 수사와 재판 없이 그를 해임한다. 이때 성추행자가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하라고 난리를 쳤다면 그게 과연 먹혔을까,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 윤리위가 초윤리적, 초도덕적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의힘의 도덕적 가능성을 더 신뢰할 마음이 없어질 것 같다, 이러면서 자신은 범자유진영의 분열을 원치 않지만 함께할 마음이 사라지면 함께하고 싶어도 할 방도가 없지 않다. 홍위병 혁명에 발맞춰진 계열이 이렇게 계속 진상을 왜곡할 양이면 헤어질 밖에 달리 무슨 길 있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만약 이번에 윤리위가 이준석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준석이 계속 여러가지 심각한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대표직을 유지한다면 국민의힘을 지지할 생각은 더 이상 없다. 이제는 갈라설 때가 됐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상당히 동의하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류건일 주필의 칼럼 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갑자기 6월 22일로 앞당겨졌다. 윤리위를 앞두고 여론전이 너무 치열해지던 차에 잘된 일인 듯 싶다. 이왕 여론 싸움이 났다면 필자도 개인으로서 참여하려 한다. 좌우를 막론한 촛불 쿠데타파와 촛불 미디어들은 요즘 이준석 감싸기에 열불을 내고 있다. 여기에 이제 좌우를 막론한 촛불 쿠데타파, 촛불 미디어파, 이런 말은 좌익 세력들도 지금 이준석을 감싸고 있고, 그 다음 이른바 범우파, 범보수라고 하지만 이 정치권의 국힘 내부의 그런 촛불 세력 혹은 미디어, 신문방송의 상당수 언론인들이 이준석을 감싸는 그런 양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일 것이다. 그들의 자유 자체는 존중한다. 그러나 그들 논리의 콘텐츠엔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이준석 사태가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투쟁일 뿐이라는 투로 각색하는 촛불정변파의 논리 조작에 노라고 말하려 한다. 이준석 사태는 이준석의 부도덕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 도의적 판단의 문제이지 이준석파와 반이준석파의 도덕적으로 대등한 권력 다툼이 아니다.
이 사태가 결과적으로 권력 다툼 같은 것으로 비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초적으로 이 사태는 이준석이 받는 뇌물성 성상납 의혹과 그 증거인멸 기도에 대한 당의 정치, 도의적인 대처에 의하일 뿐이다. 둘째, 이준석이 3구 대선과 6.1 지방선거의 공로자니까 그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투의 자기적인 논리, 이것도 반박하려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 이준석 짓거림 중 하나는 여성가족부 폐지였다. 이게 옳든 그러든 2대남들은 좋아라고 환호했는지 몰라도 2대녀, 3대녀, 4대녀들은 그것에 격하게 반발했다. 그는 안철수와 합치는 것에도 한사코 엇박자를 놓았다. 대선 표심은 그래서 그가 장담한 10% 차 대승이 아니라 0.7% 차 턱걸이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때도 이준석은 김은혜, 강용석 단일화에 시종 반대했다. 그는 강용석의 국민의힘 입당에도 반대했다. 경선을 통해 김은혜, 강용석이 자연스레 단일화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틀어막은 꼴이다. 그런데도 이준석이 선거 승리의 공로자, 얼씨구, 촛불 미디어들이 왜 그렇게 이준석을 역성들까? 아마도 탄핵정변 동지의식 때문일지 모른다. 한간의 해설들이 그렇다. 진상은 물론 알 길 없다. 셋째, 이준석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어쩌고 하는 논리, 이 역시 논리를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 이준석이 성상납 의전 담당 장모 씨와 한 대화 녹음, 그의 정무실장이 장모 씨와 한 대화 녹음, 이 사람이 작성한 7억 원 투자 유치 문서 등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이걸 보고도 당 윤리위가 만약 우리가 관여할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윤리위는 있으나 마나다. 직장에서도 누가 성추행을 하면 수사와 재판 없이 그를 해임한다. 이때 성추행자가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하라고 난리를 쳤다면 그게 과연 먹혔을까? 속절없이 조용히 회사를 떠났을 따름이었다. 당사자도 편드는 척도 웬 낯이 그리 두꺼운가? 뻔뻔함의 절정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말하고 싶다. 필자 개인의 심정은 막판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번에 만약 윤리위가 초윤리적, 초도덕적 결정을 내린다면 필자는 국민의힘의 도덕적 가능성을 더 신뢰할 마음이 없어질 것 같다. 필자도 물론 범자유 진영의 분열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함께할 마음이 사라지면 함께하고 싶어도 할 방도가 없지 않은가. 홍위병 혁명에 발맞춰준 계열이 이렇게 계속 진상을 왜곡할 양이면 헤어질 밖에 달리 무슨 길 있나. 그래서 다 같이 망하자는 거냐고? 공갈 협박인가? 이제 안 넘어가리. 그따위 상투적 공갈 협박엔 두 번 다시 약해지지 않으리. 이상은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이준석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쓴 칼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건일 주필은 이 칼럼에 앞서서 얼마 전에는 이준석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했던 말, 즉 이제는 이념이나 애국 단어를 이야기해서 크게 득볼 일이 없다. 이 발언과 관련해 이준석의 인식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념과 애국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인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도 썼습니다. 그 칼럼은 전문을 소개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해서 이 칼럼 중에서 눈에 확 와닿는 중요한 부분 몇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런 내용이 칼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역사관, 세계관, 정치경제학을 미신이라 불러야 할 정도의 폭력적 사상독재 형태로 강제할 경우 그게 바로 부정적인 철학행위다. 극우 나치즘, 파시즘, 극좌 공산주의가 그런 경우다. 나치도 공산주의도 아닌 광의의 자유체제는 좀 보수적인 사례든 좀 진보적인 사례든 특정 이념의 일당 독재가 아니기에 그것을 자유인들과 양립할 수 없는 적으로 규정할 이유는 없다. 이념 따위는 부질없다는 말은 따라서 특정 이념만 강제하는 전체주의 일당 독재에 할 비난이지 자유민주 보수와 온건 합리 진보엔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경고다. 우리 사회 경우엔 이 말은 극자 NL 주석
우파 운동꾼들에게나 할 말이지 자유민주 보수엔 쓸 필요도 이유도 없다. 우리 사회 보수 우파엔 나치나 파시스트 같은 일당 독재 세력은 없는 까닭이다. 일부 논자들은 좌파가 아니라면서도 예컨대 태극기 현상 같은 걸 마치 나치 정상이라도 된다는 양 매도하고 내리깎고 모욕한다. 그런 현상을 세대 차이에 따른 문화 차이, 취향 차이라고 보는 정도를 넘어 그걸 덮어놓고 극우 극단이라고 낙인질한다. 이게 과연 공정한 평가일까? 필자는 50만에서 100만 태극기 인파를 가르며 광화문 여러 곳을 힘겹게 둘러보았다. 거기서 필자는 초로에 교양에서 배는 중장년층 부부가 손을 잡고 걱정 어린 표정으로 아스팔트 위에 침통하게 앉아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은 매일 아파트 구내에서 흔히 마주치는 낯익은 유형의 생활인들이었다. 평생 극우는 고사하고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을 60대 생활인들이 왜 저렇게 많이 쏟아져 나왔을까? 그들 80%는 특정 주체자, 특정 단체, 특정 교파에 매이지 않은 순수 개인들이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 뿐이었다. 무엇으로 그렇게 단언하느냐고? 특정 정치, 사회, 종교단체의 동원자 수가 단결에 50만에서 100만씩 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 분개한 시민들은 뒤늦게 주사파 본색을 발견하고 아이고 이건 아닌데 신음하며 밤잠을 못 자던 초기 불면증, 우울증 세대였다. 이런 선의에 걱정하는 국민을 누가 감히 극단 이념과 구닥다리 애국에 사로잡힌 꼰대라고 함부로 폄훼할 수 있단 말인가. 이와는 다른 유형의 참가자들도 물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도 극우는 아니라고 필자는 주저없이 말하려 한다. 노는 스타일이 자기와 다르다 해서 그걸 불문곡직 극우로 찍어버리는 건 사람을 쉽게 용공으로 찍어버리던 전례와 뭐가 어떻게 얼마나 다른가. 구식 용공딱지나 신식 극우몰이나 사람 잡기론 50보 100보일 것이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애국을 오로지 나쁘게만 폄훼하면 나중엔 애국가 부르는 국민의례까지 배척하게 된다. 이런 한심한 세태까지 최신 유행이랍시고 맞춰주고 따라해주고 좋다고 해줘야 비로소 꼰대 보수 아닌 개혁 보수가 되는 건가. 이런 식이라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어느 해 7월 14일 혁명기념일에 파리 도심에 나와 모든 국가기관 종사자들의 군대식 열병 행진을 사열한 것. 미국 시민권 받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엄숙하게 성조기, 더 스타 스프랭글드 배너, 별이 빛나는 깃발을 제창하는 것도 다 파시즘인가? 요는 분별력이다. 이런 분별 없이 이념 애국이란 단어를 세태 따라 유행 따라 싸잡아 패겠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교조화된 이념, 즉 편견 그 자체다. 우리에겐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이념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자유인권, 글로벌 자유진영이 그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치를 떠받치는 대한민국이란 아름다운 나라, 6.25 남침 때 죽지 않고 살아난 자유대한민국을 열정적으로 애국한다. 어쩔래? 이상은 유건일 주필의 말씀입니다. 가슴에 진하게 울려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